자, 우리 그러면 이제 이 온대 기후의 주민 생활에 대해서 우리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온대 기후 지역 첫 번째 우리 서해안해양성 기후 지역 주민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지역 주민들은 농업을 하는데요. 농업은 어떤 농업을 하냐면 호남 농업이라는 형태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호남 농업이란 건 도대체 무엇이냐면 호남 농업이라는 것은 식량 작물과 그러니까 인간이 먹을 거예요. 식량 작물이라는 것은 인간이 소비하는 것을 인간이 소비하는 작물을 우리 호남 농업 식량 작물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사료 작물. 그러니까 얘는 어떤 거냐면 사료 작물은 가축이 소비하는 거. 그러니까 인간이 소비할 작물과 가축이 소비할 작물을 동시에 재배하는 형태예요. 여기에 선생님 지금 빠졌지만 하나 더 부가적으로 적는다면 무엇을 적을 수가 있냐면 목축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축을 사육을 합니다. 요까지 포함을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식량 작물도 키우고 사료 작물도 키우고 그와 동시에 목축을 한다. 가축을 사육하는 이러한 형태 모든 것들을 종합한다 해가지고 섞였다 해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한다 해서 우리 호남 농업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이러한 식량 작물로서 우리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우리는 주로 쌀을 많이 먹죠. 쌀을 많이 재배하고 쌀을 많이 먹지만 이 지역에서는 식량 작물로 밀이라든지 보리를 재배를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름철이 어떠하기 때문에 여름철이 서늘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름철이 우리에 비해서는 비교적 시원한 편이에요. 그래서 쌀이 어떠한다? 쌀이 재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이러한 환경에 잘 자라는 밀이라든지 보리를 재배를 한다. 여름철이 서늘하기 때문에 밀과 보리를 재배한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서해안해양성 기후는 앞에서도 배웠겠지만 1년 내도 비가 꾸준하게 내리죠. 연중 강수량이 고르다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중 강수량이 고르기 때문에 무엇이 잘 자란다? 바로 목초가 잘 자라요. 그러니까 목초라는 것은 가축이 자랄 풀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목초가 잘 자란다. 그러니까 풀이 잘 자라는 환경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옛날부터 무엇을 많이 사육했다? 가축을 많이 사육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이 지역의 의복문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비가 1년 내도록 꾸준하게 와요. 그렇기 때문에 꾸준하게 오는데 비가 또 세게 오는 편도 아니고 비가 되게 약하게 옵니다. 그러니까 뭐 이슬비처럼 이슬비라든지 가랑비라든지 비의 세기는 굉장히 약한 형태로 많이 내리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가 항상 오기 때문에 우산을 가지기도 하지만 우산을 펴기도 그렇고 안 펴기도 그럴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모자를 써서 이렇게 비를 피해 다니는 문화가 발달을 합니다. 그래서 우산이라든지 모자를 챙겨 다니는 문화가 생기는데요. 왜냐하면 이 지역은 약한 비가 연중 꾸준하게 내리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지역에는 사람들이 우산이라든지 모자를 챙겨 다니더라라는 거, 그리고 이러한 의복 문화가 발달했다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수상교통 한번 보겠습니다. 이 지역은 또 수상교통이 발달합니다. 왜? 연중 1년 내도 뭐하기 때문에 비가 고르게 내린다. 약하지만 비가 고르게 내리기 때문에 항상 강에는 뭐가 많다? 물이 많아요. 그래서 배를 이용한 수상교통이 발달할 수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들 정리하셔서 알아두시면 되겠죠? 이렇게 수상교통이 발달한 이유도 무엇이다? 연중 무엇 때문에? 강수량이 고르더라. 이러한 특징 때문이다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중해성 기후 지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중해성 기후 지역 우리 기후 특성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서해안해양성 기후 같은 경우 기후 특성이 어땠죠, 여러분들? 그렇죠. 기온의 연교차가 어떠하다? 기온의 연교차가 그렇죠. 작았죠. 기온의 연교차가 작고요. 연중 강수가 비가 꾸준하게 내리는
특징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지중해성 기후지역의 가장 큰 특징은 뭐였죠? 그렇죠. 여름철이 기온이 어떠하고 기온이 높고 강수량 어떠하다? 강수량은 적더라. 이러한 특징이 가장 대표적인 지중해성 기후지역의 특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은 여름철이 비가 덥지만 비가 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건조한 여름을 잘 버티는 애들을 키웁니다. 우리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수목 농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목이란 것은 무엇이냐? 키가 작고 단단한 잎을 가진 나무를 무엇이라고 부른다? 수목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오렌지, 올리브, 포도, 오렌지, 포도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이다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러한 지중해성 기후 지역의 특징은 어떻게? 여름철이 고온 건조한 기후다. 그래서 이것을 잘 느끼는 어떤 것? 나무를 재배하는 농업이 옛날부터 발달했는데 우리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르자? 바로 수목 농업이라고 부르자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셨으면 좋겠죠. 그래서 옛날부터 이러한 수목 농업의 형태가 발달을 했다. 그래서 오렌지라든지 포도 이런 것들을 많이 재배를 했고요. 그래서 음식 문화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 포도를 이용한 와인의 산지다. 왜냐하면 이 지역이 포도를 옛날부터 많이 원래 포도의 원산지가 이 지역이라 해요. 그래서 포도를 활용한 포도를 재배할 수 있는 환경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포도와 관련된 이러한 식문화가 많이 발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무슨 산업? 관광산업이 발달하게 됩니다. 왜 관광산업이 발달하냐? 그렇죠. 맑고 비가 오지 않는 어떤 여름철 기후 특성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서해안성 기후지역, 특히 서해안성 기후지역 같은 경우에는 1년 내도 비가 많이 와요. 1년 내로 비가 많이 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기억이 안 나죠? 비가 많이 오고 이제 날씨가 굉장히 흐리단 말이에요. 이 지역은. 그러니까 이 기후를 피해서 사람들이 이런 지중해성 기후 지역으로 많이 옵니다. 왜? 여기는 1년 내도록이 아니고 여름철 기온이 어떠하기 때문에 맑기 때문에 이렇게 이 지역으로 많이 오는 특성을 보여요. 그래서 지도를 한번 지도로 선생님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도로 보시면 특히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보시면 유럽 지역의 위쪽은 좀 밝은 색으로 할게요. 유럽 지역의 위쪽은 주로 무슨 기후냐면 여기가 주로 서한 해양성 기후예요. 그리고 유럽 지역의 주로 요쪽이 주로 무슨 기냐면 여기가 지중해성 기후지요. 하면 여기는 여름철이 맑고 건조하지만 여기는 여름철이 그렇죠. 1년 내도록 비가 오고 꿉꿉하고 되게 그렇단 말이야. 날씨가 비가 많이 오고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이 가까운 지중해 여름철이니까 기온도 높고 날씨가 맑으니까 놀기 좋더라. 그래서 이 지역 사람들이 요렇게 여름철이 되면 이렇게 여름철에 관광 목적으로 이렇게 많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광 목적으로 이렇게 많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 지역에 무슨 산업이 발달하냐면 바로 관광 산업이 옛날부터 많이 발달을 했다라는 거예요. 많이 발달할 수 있었던 이게 이러한 원인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 같은 경우에 전통 가옥을 살펴보시면요. 어떠냐? 벽이 두껍고요. 창문이 작아요. 그래서 외부의 열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차단합니다. 벽도 두껍고 창문이 작아요. 그래서 외부의 열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는데 이게 왜냐면요. 이게 열대기후하고 한번 비교해 보면요. 우리 앞에서 열대기후는 여기다 좀 정리를 할게요. 열대기후는 집의 벽이 얇다 했어요. 집의 벽이 얇은 이유가 무엇이 잘 되도록? 그렇죠. 외부와의 통풍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지중해성 기후라든지 우리 뒤에서 배우는 사막 기후는요, 여름철이 너무 무더워. 그렇기 때문에 벽을 이렇게 두껍게 합니다. 왜? 외부에서 들어오는 외부의 뜨거운 열기를 차단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습하지 않아요. 습하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그늘에 들어가면 비교적 좀 시원해요. 그러니까 집안은 당연히 어떻게 할까? 햇볕이 들지 않으니까 집안은 비교적 시원해요. 그래서 내부의 공기가 유출되는 걸 차단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벽을 두껍게 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어요. 창문이 작은 이유도 그거죠. 우리 아까 열대기후 같은 경우 날씨가 더우니까 통풍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벽도 얇게 하고 창문도 크게 하고 뭐 대체로 이렇게 하지만 이 지역은 통풍의 필요성이 열대기후보다 훨씬 적은 거죠. 왜? 통풍이 잘 되면 잘 될수록 바깥의 공기가 뜨거운 공기가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창문도 작게 하고 벽도 두껍게 해서 외부의 열기가 집 안으로 들어온 것을 막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가장 대표적인 곳을 보시면 우리 그리스의 산토리니라는 섬이 있어요. 여기였나요? 그치 싶은데, 그래서 산토리니 섬을 한번 보시면 산토리니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경관이 이렇게 집을 하얗게 합니다. 집을 하얗게 하고요. 지금 벽도 지금 보시면 벽도 작고 벽도 두껍고 창문이 비교적 작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렇게 관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집의 벽을 요런 게 가장 전형적인 모습인데요. 그렇다면 이 왜 이렇게 작게 하냐? 벽을 또 왜 이렇게 하얗게 했냐? 햇볕을 뭐 하기 위해서 햇볕을 반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 보면 창문도 어떻게 열대기후과 비교하면 창문도 비교적 작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벽의 두께가 우리 직접적으로 볼 수는 없지만 요거 계단을 보니까 벽의 두께도 지금 좀 두껍다라는, 이렇게 벽도 지금 이렇게 좀 두껍게 하는 것도 있고요. 집을 전체적으로 밝은 색으로 한 이유는 어떻게 햇볕을 어떻게, 그렇죠. 밝은 색은 반사를 합니다. 검은색은 흡수를 하고요. 흰색은 반사를 한다예요. 그래서 이렇게 햇볕을 반사를 하기 위해서 집도 이렇게 하얀색으로 칠해 놓는다. 요런 것들 알면 여러분들이 어디 외국을 가더라도 그 지역 사람들이라든지 문화를 이해하고 외국을 또 관광하는 데 있어서 더욱더 즐거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렇게 한번 살펴봤고요. 우리 이제 또 넘어가 보도록 해볼게요. 이제 온대 동안기후입니다. 온대 동안기후. 우리가 살고 있는 온대 동안기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온대 동안기후의 특징 우리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그렇죠. 기온의 연교차가 어떠하더라? 그렇죠. 기온의 연교차 컸죠. 기온의 연교차가 한자로 잘 모르니까 크더라. 그리고 강수는 언제? 비는 여름철에 많이 온다. 강수는 여름철에 집중이 된다. 이러한 특징을 우리 가진다라고 했었어요. 이러한 특징 때문에 우리는 어떤 벼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왜? 벼라는 우리가 먹는 쌀, 그러니까 이게 벼라는 녀석은요, 맑은 날씨와 많은 비가 필요해요. 그래서 맑은 날씨, 단순히 맑은 날씨고 아니고 더운 날씨가 필요해요. 날씨가 매우 더워야 돼요. 덥고 비가 많이 오는 환경을 좋아하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의 어떤 이러한 여름 계절과 같은 환경을 벼가 굉장히 좋아한다예요. 그래서 온대 계절풍 기후 지역은 여름철 기온이 어떻게 높고 강수량도 많기 때문에 무엇에 적합하더라? 벼농사에 적합한 환경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벼농사를 옛날부터 많이 짓고 이제 쌀 중심으로 하는 음식 문화가 발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여름철은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뭐하기 때문에 많기 때문이다. 라는 거. 그래서 전통 가옥을 보면 기온의 연교차가 큰 특징 때문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온돌, 겨울철 추위를 대비하기 위한 시설인 우리나라는 온돌, 그리고 여름철 더위를 대비하기 위한 시설인 대청마루, 이게 모두 있습니다. 왜? 겨울철 추위와 여름철 더위를 대비한 시설이 모두 있는 이유는
기온의 연교차가 큰 어떤 온대 계절풍 기후 특성이 반영이 되어 있더라는 거죠. 기온의 연교차가 어떠하더라? 크더라. 이러한 특성 때문에 겨울철 추위와 여름철 더위를 대비하기 위한 시설이 모두 있고요. 그리고 저수지가 우리나라엔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요 온대 계절풍 기후 지역은 저수지가 굉장히 많은데요. 왜냐하면 비가 언제 대부분의 강수량의 비가 여름철에 집중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름철에만 비가 오고 나머지 계절은 비가 거의 오지 않으니까 여름철에 물을 가둬놨다가 나머지 계절에 써야겠죠. 그래서 이러한 특징 때문에 옛날부터 어떤 저수지라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고요. 우리 김천도 한번 보면요, 여러분들. 우리 김천 한번 볼까요? 우리 김천도 여러분들 보시면 지도를 한번 볼게요. 오, 갑자기 지도가 여기 있네요. 우리 김천도 보시면 지금 저수지가 많이 사는데 연화지도 옛날에 대표적인 저수지였고요. 요 저수지였고요. 이 연화지 주변에 논농사 하는데 물을 공급을 했다고요. 여기 연화지가 이렇게 있는데 요 주변이 옛날에 논이었고 이렇게 물을 공급을 했다고요. 왜? 물을 공급을 했다고 합니다. 왜? 요렇게 물이 우리나라는 비가 언제만 와? 여름에만 오잖아요. 여름에만 오기 때문에 이렇게 주변 지역에 나머지 지역에 물이 필요할 때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하고요. 그리고 농촌 지역으로 가면 꼭 마을마다 뭐가 있냐면 마을마다 이렇게 저수지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뭐 여기 보니까 이니 마을에 이렇게 저수지가 하나 있는 것도 볼 수 있고요. 요거 뭐 무슨 지, 당곡지, 문당이지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저수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저수지가 굉장히 많이 분포하고 있음을 우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수지가 발달한 이유는 바로 우리나라의 이러한 강수 특성, 여름철에 비가 집중이 된다라는 것, 특성 때문이라는 거 여러분도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하고 이제 온대 기후 지역의 주민 생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온대 기후는 여기서 학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